네, 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곧버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보고 있는 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코덱스는 이제 증권사나 뭐 이런 이제 상품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코스닥 지수가 있죠. 업종에 가보면은 이제 코스닥 종합지수가 있어요. 이게 715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코스닥 종합지수고 이거 외에 코스닥 15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1091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코스닥 150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지수 펀드라고 해야 되나? 지수 펀드들은 다 이 코스닥 150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 150이 뭐냐? 코스닥 내에서 150개의 종목을 지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형 코스닥 내에서의 어떤 대형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코스닥 150을 기준으로 이게 뭐 올라갈지 빠질지를 매매하는 게 이제 ETF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아까 전에 봤던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뭐냐면은, 레버리지니까 코스닥 150이 올라가는 거에 두 배를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가 오늘 0.89 올랐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1.8%, 그죠? 그 정도 올라가야 맞는 거죠. 1.8%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지수보다 두 배 정도 올라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코스닥 150은 뭐냐?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지. 지수랑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수가 0.8% 올랐으니까 코스닥 150도 0.8%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버스가 있죠. 인버스. 그래서 코스닥 선물 인버스는 뭐냐? 지수가 0.8% 올랐으니까 인버스는 반대로 0.8%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면은 반대로 인버스는 올라가겠죠. 그 폭만큼. 그러면 곧버스는 뭐냐? 이제 코스닥은 곧버스가 없고요. 거래소만 곧버스가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뒤에 EX가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업종을 들어가서 거래소를 보면 이제 종합지수가 지금 1998 거의 2000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지수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코스피 200,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 종목 중에서 200개 종목을 추려가지고 지수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수가 지금 264인데, 이 지수를 기준으로 선물도 거래하는 거고요. 국내 선물도 거래하는 거고, 지금 ETF, 코스피 ETF도 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거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0.43% 올랐죠. 그러면은 이제 선물 인버스는 뭐예요? 두 배 정도 밀리면 되겠죠. 선물 인버스가 코스피 200에 그냥 인버스는 0.4% 내면 되는데, 0.4% 내면 되는데 두 배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0.8%가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 정도로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도 이렇게 두 배 정도 급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수를 그대로 반영해주면 좋은데,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도 잘 안 밀리고 버티고 막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가는데 조금만 올라가고 버티고 막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뭐 슬리피지라고도 부르고 괴리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수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인버스에 돈이 몰리니까 어, 이 인버스를 관리하는 이제 그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걸 제대로 호가를 제시 안 해주거나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들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호가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ERW처럼 그렇게 안 해주고 관리를 안 해주면은 지수가 밀려도 인버스가 못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생긴다는 거죠. 너무 과하게 움직일 경우에. 지금은 뭐 좀 오늘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약간 괴리울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물을 개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으로 상장된 지수 펀드거든요. ETF라는 게 상장된 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식처럼 이런 종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뭐 밤사이에 좀 급등락하는 거는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수수료는 있는데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서 바로 위에 팔면은 거의 대부분 다 수익이 나는 구조고, 사서 좀 밀려도 세금이 없으니까 0.3%의 세금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매매하기가 편하죠. 세금이 0.27인가 그렇죠. 0.25인가 그렇죠. 그래서 단타로 하기에도 저는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짧게 움직이니까 하루에 1% 정도 움직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급등락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이 ETF는 이제 세금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수익이 얼마 이상 났을 경우에 세금을 한 번에 내고, 그 전에 수익이 얼마 이상 나지 않으면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ETF 장점은 또 거기에 있죠. 그래서 지수를 잘 본다거나 혹은 내가 레버리지는 모르겠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어차피 주식을 하면 되고, 지수가 빠지면 주식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인버스들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 해지용으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인버스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코스피나 코스닥의 그냥 1배수 1배수 반대로 가는 해지 상품이고요. 곧버스라고 부르는데 2배 인버스죠. 2배 인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코스닥은 없고 거래소가 하락할 때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인버스 그리고 곧버스 또 레버리지 한번 알아봤고요. 지수를 잘 보는 분들은 이쪽을 많이 활용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